마샤 시네타. 그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공립학교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만족스럽지 않았죠. 그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버티고만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정말 원했던 일은 경영 컨설턴트가 돼서 책을 쓰면서 시골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 돈도 따라올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 감수해야 할 모든 위험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고 꼬박 2년을 준비했습니다. 경영 컨설턴트 일을 함께 하면서요. 마침내 충분한 고객이 확보되자 학교를 그만두었고 이후 책을 출간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도 따라온다. 놀랄 만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부의 대물림, 2030 세대, 5년 새 73조 원 증여받아 다주택자도 18만 명. 가난의 대물림 이어진다. 흙수저, 금수저보다 첫 월급 적다. 그렇게 부와 가난은 대물림된다고 합니다.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자식이 자신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확신하는 성인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비판주의는 연봉이 7만 5천 달러 이상인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밝은 미래를 그리는 사람들은 그중 37%밖에 되지 않았다. 출발선 자체가 다른 현실, 감내하기엔 너무도 두려운 미래,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이가 가난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면 부자 학교로 보내라. 오늘의 책은 상식 밖의 부자들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부자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자연히 돈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즈니스 브릴리언트 설문조사에서도 중산층 집단은 그 매력적인 생각에 다수가 동의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돈도 따라오게 하는 것이 재정적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하지만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응답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도 돈도 따라온다고 믿는 사람은 10명 중 2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 책의 작가는 루이스 쉽, 재정 컨설팅 전문가로 세계 최고의 부자학 전문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10년간 1000명의 백만장자들을 통해 본 새로운 부의 공식 7가지를 제시합니다. 부자는 돈도 좋아하는 일도 놓치지 않는다. 부자는 동전을 세지 않는다. 부자는 혁신가가 아닌 모방가다. 부자는 친구를 많이 두지 않는다. 부자는 더 좋은 인상이 아닌 더 많은 돈을 남긴다. 부자는 절대 혼자 일하지 않는다. 부자는 일단 실패하고 다시 시작한다. 조부모가 부자여서 부모님이 부자여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발견한 공식이라고 합니다. 부자는 돈도 좋아하는 일도 놓치지 않는다. 공립학교 관리자였던 마샤 시네타,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기업 간 계약 분쟁을 중재하는 경영 컨설턴트 일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골 마을로 이사를 했고 마침내 충분한 고객이 모이자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때까지 시네타는 자신이 앞으로 쓸 책을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온 책,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도 따라온다. 이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런데 작가는 지적합니다. 시네타의 책 제목은 좋아하는 일을 하되 돈도 쫓아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요. 그녀는 경영 컨설턴트이자 작가라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병행하면서 그 일에서 비즈니스 브릴리언트로서의 재능을 발휘해 스스로 성공을 거두었다. 그 책의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쫓았다. 돈을 쫓으면 모든 일이 한 방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뿐이었다. 그들은 그런 일까지 사랑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된다는 건 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작가는 매우 현실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래서 월급의 달콤함에 속지 말라고요. 월급이요. 대개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에서 일을 하곤 하죠. 꼭 꿈, 소망까진 아니더라도요. 그렇다면 그 일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능력이 향상될수록 즐거움도 커져야 한다. 그러나 당근과 채찍으로 대변되는 업무 환경이 즐거워야 할 그 감정을 망친다. 그것이 바로 월급 봉투 무기력증이다. 가장 잘했던 일을 점점 더 잘해나가고 있다 해도 그 일에 대한 지분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열정은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월급 봉투 무기력증은 일에 대한 애정을 갉아먹으며 그러다 보면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할 수 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무기력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기대와는 너무 다른 보상, 자율성이 결여된 통제, 그리고 충족되지 않은 비전과 가치 때문이겠죠. 그렇게 자율성을 잃고 억지로 붙들려 있다고 느낄 때 비참함마저 느낀다는 겁니다. 그럼 월급 봉투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돈을 벌고는 싶지만 어떠한 시도도 하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자신이 늘 꿈을 대기만 하는 사람이라거나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라는 편견을 버리자. 월급 봉투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와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 주문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결국 마샤 시네타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진정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았고 새로운 수입의 원천을 찾아 이를 현실화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문에 사로잡혀 과거의 마샤처럼 망설이고 계신가요? 부자는 동전을 세지 않는다. 35살의 수지 오먼은 빚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작은 재무 설계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집을 담보로 최대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BMW를 빌리는 비용으로 매달 600달러씩 지출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빚은 1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7,500달러짜리 까르띠에 시계를 사기 위해 퇴직 연금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러던 중 오먼은 직원들의 은퇴 설계를 제공하는 대가로 새로운 대기업과 좋은 조건의 계약을 맺습니다. 이를 통해 단 한 달간 일하고 25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오먼은 집을 팔 필요도, BMW를 바꿀 필요도, 저렴한 속옷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게 됐습니다. 오먼은 이후 부자가 되기 위한 용기라는 책을 내는데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주장합니다. 동전 한 푼부터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길이다라고요. 오먼의 사례를 통해 상식 밖의 부자들의 작가는 지적합니다. 절약은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먼의 소비 습관은 누가 봐도 절약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그녀가 9권의 베스트셀러를 펴냈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쓴소리를 했죠. 사치품을 사는데 낭비할 돈이 있으면 은퇴 설계에 투자하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축을 늘려서 빚을 청산한 게 아니라 그렇게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소득을 늘린 덕분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생각은 그와 정반대였다. 10명 중 1명만이 사치품에 대한 지출을 삭감하거나 소비를 줄이는 것이 부를 쌓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그들은 지출을 줄인 것이 아니라 수입을 늘려서 재정적 성공을 이루었다. 다시 말해 저축과 투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이미 확보한 수입을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오머는 차를 팔지도 않았고 까르띠에 시계는 친구에게 그냥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소비 습관을 줄여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더 많은 수익을 내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방법. 우리 살면서 크고 작은 협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비즈니스 관계라면 협상은 매우 중요하죠. 협상은 곧 내가 챙길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아무도 내 돈을 따로 챙겨주지 않는다고 작가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중산층과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협상에 임하는 태도였다고 합니다. 백만장자 10명 중 9명은 협상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중산층 응답자 중에서는 10명 중 2명만이 이에 동의했다. 상대방의 약점을 활용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협상에 임하고 계신가요? 혹시 상대방이 안 된다고 말할 것 같아서 지레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움과 거절에 대한 본능적인 불편함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요. 그렇게 부자는 동전이 아니라 기회를 중시함으로써 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부자는 친구를 많이 두지 않는다. 투자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 오마의 현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가로 꼽히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투자 방식, 종목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겠죠. 버핏과의 한 끼 식사권은 무려 250억 원에 낙찰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버핏의 투자 방식으로 널리 회자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평가된 회사의 주식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 하지만 워렌 버핏은 이 방법으로 돈을 벌 수는 있으나 큰 돈을 벌기엔 어렵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작가는 워렌 버핏이 엄청난 이윤을 창출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버핏이 성공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투자자들의 돈을 무기로 투자한 회사의 이윤을 잔인하게 짜냈기 때문이었다. 그는 어떤 개인 투자자도 감히 엄두조차 못 낼 가치 없는 전략으로
이사회를 압박해 엄청난 이윤을 창출했다. 1950년대에 저평가된 몇몇 기업들에게 버핏은 오마하의 현인이 아니었다. 그는 오마하의 괴물이었다. 그러니까 버핏이 투자에 성공한 이유는 오직 주식을 선택하는 능력, 즉 노하우 때문이 아니라 뛰어난 노후가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인맥이요. 그에게는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중요한 인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적합니다. 버핏이 주식을 사고 파는 적기를 알아보는 남다른 능력 덕분에 엄청난 부를 쌓았다는 것은 만들어진 신화에 불과하다고요. 중요한 인맥 네트워크. 혹시 여러분은 마당발이신가요? 휴대전화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장돼 있나요? 정말 그들이 모두 친구, 중요한 인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들은 자기처럼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경향이 뚜렷하다. 연결자가 아닌 사람들은 더 소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으며 그렇게 관계를 맺은 소수의 사람들이 연결자일 가능성 또한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킹은 사회적으로 부자를 더 부유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친구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인맥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이를 확장의 기회를 늘릴 것인가? 이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행운은 결코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부자들이 친구를 많이 두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요? 부자는 더 좋은 인상이 아닌 더 많은 돈을 남긴다.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백만장자 10명 중 9명은 협상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요. 그래서겠죠. 협상은 심리학 콘테스트에 가깝다는 게 작가의 주장입니다. 부자는 결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3단계 협상 단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심리적 준비가 중산층보다 훨씬 잘 되어 있었다. 처음에 높은 금액을 부르는 사람은 비록 요구하는 만큼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적절한 금액을 부르는 사람보다 언제나 훨씬 많은 돈을 받는다. 요구에는 위험 부담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사람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좋은 인상은 필수겠죠. 마음을 열고 양보와 포용도 필요할 테고요. 그런데 이 책의 작가는 부자의 관점에서 이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즈니스 상황에서요. 협상의 규칙은 상승작용을 통해 재정적인 이윤 창출을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협상의 세 가지 기본 원칙, 즉 높은 목표 설정하기, 상대방의 시각 이해하기, 그리고 물러날 시점 결정하기는 시너지 효과를 낸다. 우린 흔히 비즈니스에서도 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연봉 협상에서는 을의 회사에 끌려가기 쉽고 구매자와의 협상에서는 다른 선택을 걱정해 물러나기 쉽습니다. 작가는 강조합니다.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라고요. 정당하고 예의 바르게 요구하기만 하면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는 것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괜히 지레 겁먹었던 걸까요? 착실하게 살아라. 가장 확실하게 파산하고 싶다면. 작가는 지금 당장 가난해지는 상식과 결별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내놓은 공식 7가지. 부자는 돈도 좋아하는 일도 놓치지 않는다. 부자는 동전을 세지 않는다. 부자는 혁신가가 아닌 모방가다. 부자는 친구를 많이 두지 않는다. 부자는 더 좋은 인상이 아닌 더 많은 돈을 남긴다. 부자는 절대 혼자 일하지 않는다. 부자는 일단 실패하고 다시 시작한다. 10년간 1000명의 백만장자들을 통해 본 새로운 부의 공식 7가지,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나머지 3가지 부의 공식은 책을 통해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통해 부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질 겁니다.